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핵심만 딱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로 저희가 원가액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지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원가액 배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보조부문비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만 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우리가 배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준다 라는 개념이고, 이 나누어 준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피자가 있다. 피자가 8조각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이 8조각의 피자를 4명이서 먹어야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한 명당 2조각씩, 2조각,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2명이서 먹어야 한다 라고 하면 한 명당 우리는 4조각씩 먹으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우리는 n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8조각을 4명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그냥 2명으로 나누어 주면 되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쉬웠어요.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 예제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이라는 돈을 세 사람한테 배분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나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배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피자를 나눠 먹을 때는 그냥 n분의 1을 했으면 됐어. 조건이 없었어. 그냥 인당 몇 조각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나이당으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 배분이라는 게 좀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서 5살, 3살, 2살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배분이라는 걸 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으로 봐도 5,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는 이 나이들의 합을 계산할 거예요. 합을. 그러면 이 합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10살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나이 한 살당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한 살에 1,000원. 결국 5살이니까 우리는 5,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8살, 7살, 5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해야 하냐?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결론은 우리 나이의 합계. 이 나이의 합계. 20살이군요. 이번엔 20살로 나눠. 그러면 10,000원을 20살로 나눈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500원이다 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가 배부율이다 라고 얘기해요. 배부율. 그러니까 배부율은 기준당, 하나의 기준당 가지고 가야 할 값. 그러면 얘는 기준값이 8이니까 8개를 가져가면 돼. 500원을 8개. 그래서 4,000원. 이 친구는 7개. 그래서 3,500원. 그리고 5개. 그래서 2,500원. 그러면 10,0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정확하게 셋의 나이에 비례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식을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었냐면 무조건 각합제 하시면 된다. 각합제. 그래서 각은 각각각을 의미하는 거고, 이 기준이 되는 것의 합, 각각각의 합계를 계산하고, 쟤는 나누어 줄 값. 그러니 첫 번째 이 8살의 식을 계산을 하면 8은 8 곱하기, 그러면 나이의 합계 20살 분의 나누어 줄 값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8 대신에 7, 그 다음은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배부 기준에 의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배분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각합제라는 식이 원가액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분은 다 각합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배분. 그럼 이 배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분비 배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분비 배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조부문비 배분라고 하는 것은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디로? 제조부문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부문비 배분라고 한다. 거기에는 배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배분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배분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방법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직접 배분법이라는 것은 뭐냐? 동력부문비의 발생액 12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배분을 할 건데 동력부문비는 사용량을 봤더니 배분 기준이 킬로와트시를 배분으로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그래서 800대 800대 400으로 배분을 하면 되는데 직접 배분법은 수선 부문에 배분을 하지 않는다. 수선 부문비 7만 원을 배분을 할 건데 수선 부문비 7만 원은 수선 횟수 뭐 예를 들어서 80회, 60회, 60회로 배분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끼리 서로 주고받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결국은 8대 8로 나눠주면 되고 8대 6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우리 앞에서 각합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식을 여기다가 동력부문비 12만 원이라는 돈은 12만 원을 둘한테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배분 기준 어떻게 나눠준다 그랬죠? 각합제. 그러면 각각.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기다가 식 쓸게요. 그러면 나는 8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600 분의 나눠줄 값은 12만원. 이렇게 하면 계산기 두들기면 되겠죠? 계산기 갖다 놓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800 곱하기 12만원 나누기 1600 해주시면 6만원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 두 번째도 조건이 800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6만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6만원 나눠주시면 직접 배분법. 자, 그 다음 이제 수선부문비는 7만원이라는 돈이 있죠. 그쵸? 7만원. 그러면 7만원을 8대6 얘한테는 안 가니까 8대6으로 배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식 쓸게요. 나는 80 첫 번째 조립부문 나는 8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40 분의 7만원. 그러면 또 계산기 갖다 놓고 우리는 80 곱하기 7만 나누기 140 해주시면 4만원. 그러면 두 번째는 80 대신에 이제 얼마? 60을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 놓고 60 곱하기 7만 나누기 140 그러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이라는 돈을 두 곳에다 나눠준 거고 12만원을 두 곳에다 나눠준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직접배분법. 그래서 직접배분법의 핵심은 보조부문끼리 서로 주고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절대 가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직접배분법은 쉽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계배분법을 한번 볼까요?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니까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분하면 수선부문비 7만원은 세 곳에다 모두 나눠준다. 그러니까 동력부문에도 배분을 해야 한다. 대신에 수선부문은 처음에 배분을 다 해주지만 동력부문은 이미 배분이 끝난 수선부문에는 배분하지 않는 방법. 이걸 우리가 단계배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선순위에 있는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분을 해볼게요. 그럼 수선부문비는 7만원이고요. 식은 여기다가 쓸게요. 7만원이라는 돈을 하나, 둘, 세 군데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8대 6대 6. 그러면 우리는 식이 첫 번째, 제 조립부문은 80 곱하기 더하면 200 분의 7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에 80 곱하기 7만원 나누기 200. 그러면 28,000원이 나왔네요. 그럼 28,000원. 두 번째는 80 대신에 이제 얼마를? 60. 그러면 이제 60 곱하기 7만 나누기 200. 그러면 21,00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세 번째 동력 부문도 60이니까 똑같이 21,000원이 나오겠죠. 똑같이 어차피 여기가 60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7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 동력부문비가. 동력부문비는 원래 자기부문 발생액이 12만 원이 있었는데 수선부문에서 21,000원이라는 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력부문비는 14만 1,000원을 가지고 배분이라는 걸 하셔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14만 1,000원으로 배분을 하는데 수선부문에다가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을 쓰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14만 1,000원을 두 군데다 나눠줄 건데 800대 800. 그러면 8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600 분의 나눠줄 값은 14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계산기에 800 곱하기 14만 1,000원 나누기 1600. 그러면 7만 500원이 나오네요. 7만 500원. 그리고 똑같이 8대 8이니까 이쪽도 7만 500원이 나오겠죠. 얘가 똑같으니까 800이 똑같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에 있는 네 곳의 합은 우리가 이 부문비 배부한 보조부문비를 배부한 이 네 개의 합은 여기 위에 있는 동력부 수선부의 19만 원과 같으면 정답.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처음에 7만 500원 더하기 7만 500원 더하기 28,000원 더하기 21,000원은 그러면 19만 원. 이렇게 정답.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그나마도 우리가 쉬운 단계배우법까지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상호배우법인데, 상호배우법은 조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전체를 다 알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동력부문비를 배분을 할 때 동력부문을 배분을 한다. 그럼 동력부문은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줘야 되겠죠? 수선부문은 다시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력부문이 또 돈이 생겼어. 그럼 얘를 또 배분을 해주고, 그럼 여기 돈이 또 생기니까 또 배분을 해주고, 이걸 빵원이 될 때까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한 번만 배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부문을 그냥 임의로 X라 하고 수선부문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옆에다가 X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동력부문비 X에 대한 식. 그럼 동력부문비 X는 일단 동력부문비는 원래 자기부문 발생액 12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선부문에서 나한테 60회만큼에 해당하는 게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럼 이 60회는 전체 80회, 60회, 60회니까 전체 중에 내가 몇 퍼센트냐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나는 일단 세 개의 합은 200이니까 나는 60이고 나누기 200을 해주시면 나의 비율이 나와요. 0.3. 30%의 비율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선부문비를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수선부문에서 30%가 올 거다. 그러니까 0.3 Y만큼이 오게 된다. 그럼 이제 수선부문의 식을 하나를 또 세우게 되면 수선부문 Y는 7만 원이고요. 7만 원에 플러스 동력부문의 전체 2,000분의 400이 본인한테 와야 되니까 400을 2,000으로 또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가 오겠죠. 그러면 0.2만큼이 오게 된다. 결국 0.2x만큼이 오게 된다.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호배우법의 문제를 쉽게 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x는 12만 원에 플러스 0.3 y 대신에 여기 있는 y식을 갖다 넣을 거예요. 7만 원 플러스 0.2 x. 그러면
x는 12만원에 플러스 0.3 곱하기 7만원이니까 21,000원 플러스 0.3 곱하기 0.2x니까 0.06x x는 둘 더하면 141,000원에 플러스 0.06x 이제 중요한 거는 x 앞에는 숫자 얼마가 있더라? 1이 있더라. x 앞에는 숫자 1이 있더라.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이 생겨요? 1 마이너스 0.06x는 141,000원이더라. 그러면 계산해보면 0.94x는 141,000원이더라. 이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 이항을 하면 나누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x는 141,000원 나누기 0.94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141,000원 나누기 0.94는 15만원이 나오네요. x의 값은 15만원. 이렇게 x 하나만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풀이가 금방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x의 값은 15만원이니까 15만원을 그냥 그대로 8대 8대 4로 나눠주시면 돼요. 8대 8대 4로. 그러면 800 곱하기 884 그러니까 2000분의 우리가 나눠줄 값은 15만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800 곱하기 15만원 나누기 2000. 그러면 6만원이 나오네요. 6만원. 그리고 두 번째도 800 기준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6만원이 나오겠죠. 해보나 마나. 그 다음은 400으로 바꿔야지 되니까 400으로 바꿔서 그러면 400 곱하기 15만원 나누기 2000 이렇게 하면 3만원이 나오겠죠. 아이고 3만원은 여기가 아닌데 3만원은 여기. 자 그러면 수선부분비에 3만원이 왔으니까 수선부분비 원래 7만원이 있었고 3만원이 왔으니까 Y식을 따로 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10만원. X에서 온 값이 왔으니까. 그러면 10만원을 그대로 8대 6대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80 곱하기 우리들의 셋의 합은 200 분의 나눠줄 값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계산기에 80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200 그러면 4만원. 그리고 다시 60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200 그러면 또 3만원. 그 다음은 또 60회니까 똑같이 3만원이 나오겠죠. 해보나 마나. 그래서 12만원과 3만원을 더해서 여기에 15만원이 나온 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은 12만원을 계속 무한대로 끝까지 다 빵이 될 때까지 나눠줬다. 7만원을 끝까지 빵이 될 때 나눠줬다. 그랬더니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합이? 여기 있는 제조 부문에 있는 이 금액의 합이 무조건 여기 둘의 합과 같으면 정답이다. 19만원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더해보면 10만원, 9만원, 그래서 19만원이 딱 맞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게 상호배분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부문비의 배분까지를 한번 문제를 풀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복습밖에 없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셀바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이었습니다. 우리 핵심만